광주가 지금 AI 선도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윤 대통령도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AI 도시 우리가 중심 도시다라고 말하고 나서게 됐나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되기 시작한 건 2018년도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제 SOC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AI 집적단지 조성을 선택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19년도에 이제 예타 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 곽재도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 융합단을 꾸려서 그 사업 진행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첨단 삼지구 쪽에 AI 집적단지 1단계를 조성을 해서 2024년도 10월쯤에 준공하는 걸 목적을 하고 있고 올해 23년 10월쯤에는 데이터 센터는 아마 개소를 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집접단지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 광주에 인공지능 기업들이 산업 융합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GPT 얘기도 하셨지만 인공지능 기업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학습용 인프라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 광주에 국가인공지능 집접단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고 오픈돼 있는 최대 규모가 이제 이곳 광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실증을 해봐야 되니까 실증을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이곳에 만들어지고 또 기업의 직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런 일들이 동시에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이제 1단계 사업의 목표고요. 네. 2단계 사업은 이 광주 전체가 정말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실증의 도시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단계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지금 1단계 사업 1단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24년까지가 1단계 내년. 사업.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반기까지 10월까지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야기해 주셨고 데이터 센터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네. 뭐 국내 최대 규모고 뭐 거의 유일한 데이터 센터인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지원하고 교육도 알겠는데 실증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거든요. 아, 실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증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는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죠.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래 잘 만들었어. 네. 내가 사줄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인공지능은 기술이 얼마나 개발되냐보다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이 비즈니스가 될지 안 될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유튜브 굉장히 익숙해하시죠. 네. 근데 유튜브가 처음에 만들어갖고 투자를 받으러 가갖고 제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공짜로 거기다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때는 실제로 누구도 보이기 이해를 전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비즈니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실제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돈이 벌리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구글이 인수하는 사태까지 갔는데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레퍼런스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 이거를 이제 실증이라고 하고 광주는 이미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벌써 140여 개나 광주에 이제 오기 시작했고요. 또 인공지능을 하는 기업들에게 그런 비즈니스를 서로 협력하고 그런 실증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작아요. 네. 그거를 이제 2단계에서는 광주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활력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에서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일을 실증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검증하고 이런 차원들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 반도체 특화 단지지 않습니까? 네. 광주도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 지금 반도체 특화 단지를 전국에서 뭐 경기, 인천 요런 지금 현재 경기, 인천은 기존에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그냥 혹자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AI 집적단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 전남과 같이 상생의 방안으로 찾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광주 쪽에 반도체에 대한 그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광주가 그렇게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올 상반기는 좀 지나야 이게 결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가 아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각계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네,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네. 저희가 한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치할 수 있는 그 결론을 제가 적어갖고 왔거든요. 네. 광주광역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 기술력 강화, 인력 양성,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면서 네. 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거짓말인가요? 참인가요? 트루인가요? 저희 거짓인가요? 전제 조건이 예. 너무 불리한 상황들을 많이 언급해놔서 근데 가능성은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없어도 열심히 하겠지만 네. 예, 지금 이게 22년도까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된 맞아요. 거라 네. 더 가능성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데이터는 높습니다. 22년도까지 예. 데이터인가요? 11년에서 예. 22년인가요? 21년도 말에서 22년 예. 초 사이. 그럼 좀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광주에서 바라는 어떤 AI 도시의 모습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광주가 약간 이렇게 국내에서 지역 간의 그런 뭐 싸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글로벌 단에서 탑 인공지능 도시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스타트업들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본부장님께는 조금 말을 바꿔서 여쭤볼게요. 광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광주가 이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말씀드렸잖아요.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AI는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에 딱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챗 GPT도 거의 1년 가까운 학습을 계속 시켜서 이렇게 진화하듯이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실증 도시 이런 광주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 광주는 아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전초기지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서 광주 가면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여기 가면 정말 비즈니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한 반도체 특화단지는 반드시 유치가 돼서 그래야 제조업 베이스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뭐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조그맣게 보면 제가 이제 AI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AI 반도체는 광주가 가능성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굉장히 컴퓨팅 파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는데 숫자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들어 봤으면 이게 또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 아까 또 같은 얘기지만 실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증을 할 수 있는 데가 이거 광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돌려보고 해볼 수 있는 데가 이거 광주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광주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 안에 AI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광주가 굉장히 중심적인 지금 그 선점을 지금 하고 있을 만큼 오늘 나오신 저기 두 분 이야기만 듣고 보면 뭐 사실 광주가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어떤 일정 지분 그 지분이랄까요? 그거 한다면 그건 사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그럴 리가요. 전문가들께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AI 반도체라는 게 그 어떤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미래형 자동차 그 특화 단지 유치를 또 한참 따로 진행하고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율형 주행차 이게 주 산업이 될 건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기 어디지? 빅그린 산단 쪽에 우리가 그린카 진흥원 네. 이쪽으로 해서 자율형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완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실증 센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네, 어렵네요, 단어가. 자율주행차. 그걸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광주로 와야 됩니다. 네. 일단 이런 시스템들이 일정 부분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집적 단지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들이 전반에 지금 계속 구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산업 유치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되니까요. 마지막 세 분 각자 뭐 각오, 계획, 뭐 포부, 뭐 당부, 뭐 어떤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께서. 저희는 광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대표 업체로 그리고 또 국내 1위가 아닌 글로벌 1위 업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뭐 저야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접단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1단계에 이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접단지가 완공이 되고 2단계가 지금 이제 시작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실증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어떻게든지 2단계 사업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저도 우리 본부장님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김나율 대표님 같은 분이 광주에 김나율 1, 2, 3에서 한 1,000명 정도 오고 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AI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그 기반들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시와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챗 GPT 열풍으로 시작해서 광주의 어떤 AI 어디까지 와 있나 또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 아쉬운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